데이터 캠프로 들어가서 인터미디어 파이썬을 설명을 할 텐데 인터미디어 파이썬을 내가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챕터 한 챕터 하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뭔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재밌는 거를 해보려고 이 인터미디어 파이썬을 물론 설명을 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matplotlib, 그 다음에 dictionaries and pandas, 그 다음에 logic, control flow and filtering, 그 다음에 loops 해서 사실은 양이 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중에 한 반 정도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반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뭔가 재미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보여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 챕터 2의 팬다스에 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배웠는데 리스트 말고도 이제 딕셔너리도 나름 이 파이썬에서 중요한 데이터 타입인데 그래서 딕셔너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는 꽤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임포트해 오는 방법을 쓰는데 그 임포트 해올 때 펜다스라고 하는 새로운 패키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 리셋을 시키고 자 하는 방법은 일단 이 펜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 그래서 pandas,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앞으로 나는 걔를 pd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이 csv라고 하는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불러오냐면은 pd 안에 있는 펑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pd 안에 있는 펑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pd.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안에 펑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펑션의 이름이 하필이면 read_csv. 그래서 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펑션이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내가 뭘 읽어올 건지를 적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운표를 하나를 하든지 또는 다운표를 두 개를 해서 내가 어떤 이름의 파일을 불러올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는 읽어올 파일의 이름이 cars.csv.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읽어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읽어오고 난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하려면 얘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다가 cars라고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일 이퀄 사인의 오른쪽에서 있는 일을 evaluate하고 그래서 다 evaluate하면은 파일을 읽어오고 그 파일의 위치를 요 파일의 값을 그 car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는 게 되겠죠. 그리고는 그 cars의 내용을 프린트 해보면은 print cars 그리고 여기 있는 run 코드를 누르면 이 밑에 여러분들이 보듯이 cars per capital, country, drive out 하면서 이 각각이 데이터 특히나 이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일단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구글로 가볼게요. 또 새로운 구글이고 내가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데이터는 요즘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증가율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사실 그 그래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뉴스를 요즘 자주 보면 알겠지만 흔히 나오는 사이트가 뭐 월드오메터라고 하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라든지 거기 다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도로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번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은 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원래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걸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제 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본 게 어디를 검색을 하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COVID-19 데이터 그리고 유로파. 그래서 이게 이게 유럽이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걔를 누르면은 이게 유로파가 EU에 있는 EU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나하고 이제 같은 이 웹사이트가 걸리길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europa.eu라고 된 데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 하고 이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 많은 경우에 이제 엑셀 파일로 우리가 많이 다운로드를 받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CSV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싶은데 일단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고 내가 얘를 열어보면 자 이게 내 엑셀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 포맷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컬럼 A를 보면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2020년 4월 3일 오늘이 4월 3일 아닌가? 오늘은 4월 4일이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어제 데이터까지 그래서 이 각 컬럼을 보면은 일단 데이터 REP 이 REP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날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알겠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 데이트 포맷, 날짜 포맷으로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숫자인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100을 더한다고 해서 이게 100일 후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를 여기 B 칼럼에 보면 day, 그다음에 month, year를 각각 나눠놨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 데이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제 컬럼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컬럼 2에 보면 케이스에서 지금 여기 보면 46, 28, 25 하면서 이게 아마 우리말로 하면 확진자 수겠죠. 그다음에 여기 데스는 사망자 수. 그다음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여기에 country and territories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여기는 GEO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난 처음에 이거를 GEOLD라고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GO 올드 뭐 이렇게 읽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번 사고를 치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country territory code 그다음에 pop 데이터 2018 그러면 대충 이제 짐작이 가겠죠. 여기에 country and territory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이든지 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땅 중에는 이게 누구의 땅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영토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들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래서 하필이면 지금 처음에 있는 애가 이게 ABC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프가니스탄이 날짜가 거꾸로 쭉 가면서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잠깐 보기 위해서 몇 개를 이렇게 좀 내려가서 보면 잘 안 내려가지고 여기 보면 뭐 안도라 그다음에 뭐 알제리아 뭐 아르헨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우리 대신 모아줘가지고 우리 이거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내가 이제 잘못 읽은 이게 사실은 뭐냐면 GOID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GEOLD가 아니라 GEOID예요. 그리고 아이디가 대문자인. 그다음에 여기에 컨트리 코드, 그러니까 나라 이름, 그다음에 컨트리 코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population 데이터. 그래서 2018년도 인구수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 인구 몇 명당 몇 명이 걸렸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population 데이터도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텐데, 일단 엑셀 상태로 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CSV 타입의 데이터를 원해요. 그래서 얘를 CSV 타입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저장하는 방법이, 나는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어서 내 엑셀이 이런 모습인데,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잘 가보면 뭐가 있냐면 세이브 말고 세이브 에즈,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파일 포맷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즈인 경우하고 맥인 경우하고 다른데, 그 어떤 경우든지 항상 .csv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csv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이 밑에 부분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UTF-8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도 보면 그냥 CSV, 그러니까 끝부분은 다 똑같이 CSV로 끝나요. 근데 그냥 CSV가 있고 컴마 세퍼레이트 포맷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잘 찾아보면 UTF-8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해줘서,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COVID-19까지만 하고 얘를 저장을 시킬게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이제 미리 저장을 해놔서 이미 있다라고 나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 시켜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약간의 워닝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정보는 그러면 손실된다. 근데 뭐 그런 상관없이 그냥 CSV 파일로 저장을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엑셀, 다른 탭을 이제 그래서 CSV 파일로 여러분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그게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 밑에 CSV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웹사이트로 가서 거기다가 뭐라고 치냐면은 COLAB 콜랩까지만 치세요. 콜랩까지만 치면은 구글 서치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이트가 구글 콜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구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구글 콜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그냥 웰컴 투 콜랩 정도까지 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뉴 노트북을 누르면, 그러니까 콜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찾고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뉴 노트북을 누르면 지금 나와 같은 이런 화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하고 내가 한 학기 동안 사용을 할 파이썬 인바이러먼트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캠프라고 하는 곳을 사용을 했었죠. 저 데이터 캠프가 정해진 이 연습 문제를 푸는 걸로서 우리가 뭔가를 지금 배우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 데이터 캠프를 오늘까지는 사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국 다 사용을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곳은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고 하는 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받아서 여러분 노트북에 깔고 걔를 뭐 인스톨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요쯤 보일 텐데, 여기에 보면 커넥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냥 얘는 화면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지금 allocating, connecting, 뭐 커넥팅이 잘 안 되는데 initializing, connected 하면서 여기에 램이 얼마고 디스크가 얼마다 이러면서 내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서버가 이제 허용해준 부분에 내가 커넥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여기다 원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print 스트링으로 뭐 hello world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실행하는 버튼이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요 옆에 있는 왼쪽에 플레이 버튼 같은 애를 누르면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서 실행이 되고 나면 헬로 월드가 프린트아웃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짠 파이썬의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셀에서 지금 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커서를 두고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대신 여러분들 컴퓨터 자판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쳐요. 그러고 나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음 셀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전히 헬로 월드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요 옆에 있는 숫자 1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얘가 엔터를 누르면 계속해서 새로운 번호가 쭉 붙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시 딜리트 키 또는 뭐 백스페이스 키 이런 걸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 버튼 대신 보이는 이게 지금 2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까는 1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뭘 나타내냐면은 각 셀이 실행된 순서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셀에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얘가 2번이 되면서 자 여기서 다시 눌러도 Shift 엔터 아무 일도 안 하네. 자 다시 올라가서 요 프린트 헬로 월드 부분에 다시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번엔 번호가 3번으로 바뀌어요. 아까 2번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어느 게 먼저 실행됐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은 어느 게 위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셀 형태로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번호를 붙여줌으로써 어느 게 먼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아무튼 CSV 파일을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CSV 파일은 지금 우리 컴퓨터에 있는데 얘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서버로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올리냐? 저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 약간 목록 같은 거, 그 다음에 괄호, 그다음에 밑에 폴더 표시가 보여요. 이 폴더를 누르면 그러면 여기에 업로드 버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 업로드 버튼이 지금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파일을 업로드할 때 나타나듯이 자기 디렉터리를 볼 수 있는 업로드 버튼이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코비드19 CSV라고 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얘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리마인더가 하나 뜨는데 이 리마인더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다 올리는 파일은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의미가 내가 얘를 딱 끄자마자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구글이 무한정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결했을 때는 여전히 내가 올린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끊어버리고 뭐 하루 이틀 왔다가 다시 연결해보면 그때는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여기를 올리면 되니까 일단은 올리고 나면은 여기에 COVID-19 CSV라고 하는 파일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리고는 이제 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X를 누르면 옆으로 화면이 움직여요. 다시 제일 위에 있는 셀로 가서 방금 전 데이터 캠프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해볼게요. 자, import pandas as pd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올린 파일을 읽어올 텐데 나는 이 파일의 이름을 이 파일이 저장되는 이름을 이 펜다스에서 이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df라고 할게요. 그리고는 pd.read_csv 괄호 열고 다운표 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린 파일의 이름이 covid-19.csv였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그대로 이름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는 자 print 괄호 열고 df까지 쓴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shift enter를 누를게요. 그러고 나면 짜잔 아까 우리가 엑셀에서 봤던 게 지금 여기 올라와서 내가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은 다음에 아까 엑셀에서 보면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쭉 다 볼 수 있었는데 얘는 화면에 한계가 있어서 중간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여줘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8,502개의 로우가 있고 10개의 칼럼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오케이. 퀘스천.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는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이 제공하는 것 자체가 주피터 노트북이 웹 버전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을 따로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엑셀 파일로 임포트하지 않고 CSV 파일로 임포트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펜다스에서 사실은 엑셀 파일도 임포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엑셀 파일이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 버전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엑셀 파일은 사실은 그 안에 그림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폰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CSV 파일이 단순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일 포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SV 파일은 사실은 그냥 텍스트 파일로 생각해서 그걸 잘 열어도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이 CSV 파일로 읽는 게 거의 그러니까 스타트이기 때문에 CSV 파일로 어떻게 읽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펜다스를 좀 더 배우고 나면 사실 엑셀 파일로 임포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통계 사이트들은 엑셀 파일 자체를 제공을 안 해요. 그냥 CSV 파일만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CSV 파일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파일에 저장된 경로를 입력하지 않으면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검색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자 다시 한번 자 이쪽 콜앱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콜앱이 실행되고 있는 얘는 내 컴퓨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웹 브라우저는 나한테 있지만 이 모든 내용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은 구글이 정해놓은 서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아니고 그냥 구글이 정한 그 드라이브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패스를 지금 지정하지 않아도 그냥 같은 위치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복잡한 일을 할 때는 패스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디폴트 패스는 그냥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줬던 데이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1, 2가 없어도 돼요. 그냥 import 뭐, print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번호 자체는 여러분들이 세팅이 그게 없어도 그냥 똑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이 다 저장이 돼요. 파일을 업로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콜앱을 사용하는 편의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콜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콜앱에서 작성한 그 모든 애가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이라고 하는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저장이 돼요. 전체 보기 파일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중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프린트 파일을 보면은 그냥 뭐가 있다, 제대로 있다만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중간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중에 첫 번째 칼럼은 없애고 읽어와도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은 어떤 걸 이렇게 막 버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다 가져오고, 그리고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내가 일단은 없앴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필요하더라 이러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다 가져오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이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의 그 버릇 중에 하나인데, 없애도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콜앱은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어요. 자, 다시 콜앱으로 들어가 보면 파일명이, 이게 원래 파일명은 코비드-19 뭐 월드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걸 뭘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나 여기에 코비드-19라고 했고, 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 콜앱 자체의 파일명이 나는 언타이틀드 12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걸 안 바꾸면 그냥 그 다음 언타이틀드 뭐 13, 14, 15 하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만들어져요.